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를 여러분께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보시죠. 매일경제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일면 톱 기사가 자리하고 있군요. 서울 공시지가 14% 올랐다. 1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다. 이 내용이거든요. 어제 국토부가요, 2019년 전국 표준시 공시지가를 고시했습니다. 50만 필지가 표준지인데 일부만, 전국 땅을 다 한 건 아니고요. 일부만 표준지로 선정을 해서 공개를 한 건데요. 그 내용입니다. 명동의 경우는요, 공시지가, 그러니까 세금 등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죠. 그 공시지가 명동은 100%가 올랐고요. 강남의 경우는 23%가 올랐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유세가 올라서 임대료 정가가 될 경우엔 또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를 열었고요. 그 자리에서 규제와 관련된 질타를 얘기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정도 풀려고 규제 샌드박스 필요했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 사업을 발표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쉬움을 나타낸 겁니다. 1만 6천 개, 16,000개 행정규칙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마음껏 혁신 시도하게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소극적으로 행정을 할 때는 문책 분명히 좀 해달라. 이렇게 장관들, 국무위원들에게 당부를 한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이 내용을 좀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11일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걸 만들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느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규제,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매일 푼다고 하는데. 자, 이번엔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5.18 모독 발언 얘기가 또 나와 있군요. 가짜 유공자, 북한 개입, 또 들먹인 3인방, 사과도 망언이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은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5.18 발언 사과한다면서 폄훼를 되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명단을 밝혀라. 북한 개입설 규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또 다른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자, 북미 정상. 영변 핵시설 폐기에 집중할 것이다. 분명한 빅딜이 예상된다. 이렇게 정부 고위 관계자가 언급을 했는데요. 이른바 하노이 선언이 있을 것이다. 북미 정상들이 만나서 하노이에서 뭔가를 내놓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영변 핵시설 폐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군요. 영변은 북한 핵 능력이 집중된 상징적 공간이다. 그래서 비핵화 중대 기로에 있다. 다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문제는 제외가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싣고 있습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가 집중 다뤄질 것이다. 빅딜이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요. 자, 지금까지 일명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께서 나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훈갑 MBN 해설위원 나오셨고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 김창룡 인지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눈에 보는 뉴스의 핵심입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광주에 간 김진태. 여러 가지 모습이 어제 언론에 포착이 됐고요. 또 계파 대결인가? 그리고요, 일왕 거론하자 발끈한 일본의 모습. 마지막으로 기막힌 옥중 사기.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는 땅값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어제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는요, 전국의 땅값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토지인데요. 50만 필지 규모가 됩니다. 그 내용부터 좀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비싼 땅 콕 집어 공시가 핀셋 인상을 했다. 이렇게 돼 있군요. 그런데요, 이런 인상과 관련해서 상권 임대료가 오를까 촉각을 세우는 분들이 있다. 이런 내용도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정부 공시지가를 발표한 건 아닙니다. 표준지를 토대로 5월에 전국의 모든 땅에 대한 공시지가를 발표하게 되는데 일단 그에 앞서서 표준지 부분만 공개가 된 겁니다. 내용 보시면요. 제곱미터당 2천만 원 이상 땅 중심으로 공시지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은 전체 중에 0.4%에 해당하는데 한 20%가량 오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99% 이상 토지는 한 7% 정도 오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위 10위권을 뽑아보니 명동에, 그러니까 땅을, 개별적인 땅을 순위를 매긴 겁니다. 그러니까 명동의 8곳은 2배나 올랐다.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 부분은요. 세금 부담이 분명히 늘게 될 텐데요. 이게 세입자에게 전가될 때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원래 그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있었던 분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밀려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우려도 일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정우갑 위원님. 네. 핀셋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곳. 뭐 전체적으로 어제 국토부 말로는 제곱미터당 2천만 원. 우리의 통상 평당 계산으로 하면 6천만 원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의 땅 중심으로 많이 올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예. 기사에 나왔듯이 그 고가의 땅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올렸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결국에 이제 공시가를 올리면 그게 세금 보유세 인상으로 예. 연결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여러 이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 섞인 그 지적들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 과거의 그 공시지가 자체가 예. 그 어떤 시세에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고가 토지의 경우 이에 따라서 예. 이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좀 예.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 이번에 이제 대책을 내는 겁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11년 만에 이제 최대치의 상승이라고 나오듯이 예. 많은 폭의 상승이 됐습니다만 예. 정부가 목표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공시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만지냐면 예. 사실은 투기라든가 여러 논란, 그러니까 좀 시장 안정이거든요. 부동산 예. 시장에 대한 안정에 대한 주타켓이지 세금을 징수하는 것만이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예견되는 이제 부작용 등을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지적되는 대로 보유세를 올릴 경우에 그에 예. 따르는 상가 어떤 임대료, 물론 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현실의 법이 그 어떤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 또 종종이 아니라 상당 부분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예. 이에 따르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4월에 뭐 임대차 조정위원회를 뭐 설치해서 이 문제 분쟁을 조정하겠다고 합니다만 과연 시장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들이 실제 상인들 중심으로 굉장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4월에는 아파트라든가 이제 공시지가 또 다시 또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좀 봐서 시장 안정의 목표 이거에 대한 충실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점에 염두에 둔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 역시 정부가 올리는 것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선의의 피해가 생기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좀 정교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정책이 아닐까 하는데요. 관련 기사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공시지가 1위인 서울 명동의 화장품점 네이처 리퍼블릭 땅입니다. 2배 이상 올라 제곱미터당 1억 8,300만 원. 그렇다면요. 통상 우리가 계산하는 3.3 제곱미터 평당 가격이죠. 3.3 제곱미터로 계산하면 6억이 넘습니다. 이게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하군요. 자, 10위권 토지 가격은 2배가량 올랐다. 그리고요, 가장 싼 곳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임야인데요. 제곱미터당 21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가장 싼 곳과 가장 비싼 곳의 차이. 이건 계산하기가 어렵군요. 엄청나군요. 210원, 1억 8,3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저희가 뭐 가장 싼 땅과 비싼 땅을 좀 단적으로 소개해 드렸는데, 김상일 평론가. 네. 사실 이번에 공시지가를 올리면서 이제 국토부가 밝힌 게 이제 시세 대비 공시지가의 비율이 좀 올랐다. 기존까지는 한 62%. 근데 이번에는 65%를 좀 근접을 했다. 그래서 좀 많이 끌어올린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 지역, 이른바 이제 핀셋으로 찝은 일부 지역은 2배까지 올랐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상승률이 너무 좀 급격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상승률이 급격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실 가격을 반영해 온 게 그동안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거에 그만큼의 이익을 많이 봐오신 분들이죠. 예. 문제는 뭐냐? 그 이 방향이 굉장히 옳거든요. 이 가격을 현실화하고 그다음에 그 굉장히 그 양극화돼 있거나 불균형이 있었던 곳을 좀 핀셋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보정해주는 역할, 이 방향은 굉장히 옳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방향이 옳지만 이게 그 퇴로를 좀 열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경제라는 게 뭐냐? 투자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처가 있어야 이 사람들도 그러면 뭐 부동산 과열로 안 가고 다른 데 투자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고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것도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다 막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결국에는 피해를 가진 자가 보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가진 자들은 다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레이어들이 이게 국가가 이제 가장 큰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레이어들끼리 담합을 하면 얼마든지 국가를 넘어서는 아이디어를 그 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가져갈 때도 제가 볼 때는 그 속도의 조절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막았을 때 여기를 막았을 때 궁지가 아니게 다른 방향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는 길도 터주고 이런 거를 한꺼번에 해야지만 전체적인 경제가 건강하게 흘러가지 한쪽으로 이렇게 팍 누른다고 해가지고 이게 피순환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시지가가 일부 지역, 일부 땅의 경우는 이렇게 급격히 2배가량 올렸으면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그 세금 부담이 결국은 다른 곳으로 전가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있지만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주변에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을 보면 사업을 해서 돈 벌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분식회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가지고 회사의 모양을 좋게 해요. 그다음에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기업 활동은 기본적인 이자를 갚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트랜잭션만 만들어 놓고서 뭘 하냐면 이거 가지고 땅을 사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확보해서 땅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면 결국에는 버티자로 갑니다.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업보다는 땅에다 돈을 묻어놓는 게 낫다라는 생각인 거네요. 왜냐하면 정권은 유한하고 자기들은 좀 더 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티기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건 국민 경제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공시지가가 오르고 이제 세금 부담이 더 날 겁니다. 그럼 퇴로는 어떤 식으로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업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저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요새 그 사회적인 빅딜, 대타협이라는 이야기를 장하준 교수도 하고 민병도 그 정무위원장도 좀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가 나서가지고 경제 주체들하고 빅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관행을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눌러가지고서 이거를 그 옥죄려고만 할 게 아니라
과거는 좀 천천히 방향성을 가지고 고쳐가고 예. 그리고 미래는 빅딜을 통해서 좀 빠르게 그 공정 경제를 확보하는 이런 쪽으로 빅딜을 하는 것이 그 좋겠다. 저는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땅으로 자꾸만 흘러드는 그 돈이 다른 곳으로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부분을 좀 이 공시지가 부분을 단순히 볼 게 아니라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땅값 얘기를 뭐 첫 순서로 좀 해봤습니다.